오늘은 신뢰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측 분석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신뢰성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밑에 한번 볼게요. 예측식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. 노출 플러스 클릭은 로아스, 그리고 노출 플러스 클릭 플러스 도달은 로아스. 자,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. 사실 로아스 자체는 매출과 비용으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꼴로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내용이 되긴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앞에다가 땡땡 붙여서 예측식이라고 해놨죠. 즉 로어스를 예측을 할 거예요. 캠페인별로요. 근데 캠페인마다 저 노출값과 클릭률이 있어요. 음. 그러면 예를 들면 로아스를 예측을 할 때 이식을 세우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여기 도달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네요. 자, 그렇다면 이식, 이 밑에 있는 요 식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?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신뢰성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밑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뢰성 분석이 이렇게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똑같이 생성을 했어요.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. 자,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데이터를 가져왔고,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내용 확인을 좀 한번 하려고 이렇게 디스크리브를 활용을 해서 전체 기본 통계 값을 확인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여기 있는 4분위수, 이 네 가지 값의 4분위수를 봤을 때 이게 어떤 패턴이 어느 정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받았어요. 이 수치를 봤을 때. 그러고 나서 실제로 코르면은 상관관계죠. 이 상관관계를 클러스터 맵이라는 이 시본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비춰봤더니 실제 예측해야 되는 값은 넘언더바 오더스입니다. 여기 있죠? 넘언더바 오더스, 넘언더바 오더스.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두 가지 값은요, 가령 예를 들면 정말 상관관계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값들이거든요. 많이 상관관계가 부족한 값들이에요.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관관계가 조금 부족한 값들인데 실제로 제가 이 값을 조금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 식을 세울 때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 변수는 상관관계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수치,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이 두 가지 값들, 이 체크아웃 프라이스와 베이스 프라이스 기본값과 결제 실제 할인 다 받아서 실제 결제한 값, 이 두 가지 변수는 제외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 밑에 있는 ID 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단순히 서열화된 값이나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값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순하게 라벨 값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 네 가지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밑에 보시면 군집을 사용했어요. 필요 없어 보이는 컬럼 결합하여 상관관계 다시 확인하기. 자, 지금 제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값들을요 묶었습니다. 묶고 이 내용을 다시 프리딕트 해가서 이 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이 군집 값을 제가 추출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군집 값을 실제로 추출하면 0, 1, 2
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.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줘야겠죠. 네,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게 되고, 자, 제가 new 언더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값을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재구조화했습니다. 네, 여기서 복사하고 이 밑에서 price 값 2개, 그 다음에 email for promotion,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피처드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새로운 컬럼이죠. ID and week cluster nums. 예, 그리고 마지막에 전환값 넣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웠고 데이터는 45만 행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. 묶어봤는데 상관관계를 한번 보면 이게 상관관계로서는 실제로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군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묶고 다시 한번 상관관계를 진행해봤지만 크게 되지 않네요. 큰 차이를 주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단순히 상관관계로만 보게 되면요,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이 세 개 혹은 이 두 개를 제외하고요, 분석적으로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변수들은 저는 이제 그 해석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유용하다고 해서 해석 유용 변수라고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수준이 딸리더라도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수들을 그렇게 저는 부르기는 하는데, 이 변수들 제외하고 그럼 이 변수는 날리겠죠? 제가 그러면 저는 일단 이 데이터셋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거든요. 자, 그러면 신뢰성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변수들 가지고요, 지금 바로 신뢰성 분석을 통해서 상관 분석뿐만이 아니라 신뢰성 분석을 통해서 저 식이 올바른 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아무래도 상관 분석, 지금 현재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신뢰성 분석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값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. 자,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해 주고요. 여기 한번 보죠. 상관관계 없이, 상관관계 신경 쓰지 말고 예측식의 신뢰성을 분석 한번 해보기로 했죠. 자, 신뢰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공식은 크론바흐 알파라는 값입니다. 크론바흐 알파라는 값인데요, 이 크론바흐 알파라는 이 공식에 대해서는 뭐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이 내용은 충분히 구글링을 통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기존의 데이터셋의 신뢰성을 저희가 직접 한번 보면요, 자, 여기 나와 있죠. 0.00002가 나오게 돼요. 자, 근데 변경을 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, 61%가 나옵니다. 자, 여기 보면 기존의 ID, week, 그 다음에 센터 ID, 밀 ID, 그 어떤 실제 구매자의 다른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추가를 해봤는데요, 이 내용들을 제가 한데 묶어서 다시 변수화했고 새롭게 짜여진 데이터셋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0.609, 반올림하면 61%. 자, 유의사항이 여기 나와 있죠. 크론바흐 알파 계수 같은 경우에는요, 0.6 이상은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공식을
활용해도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, 이게 0.8 정도 되면 이 시기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시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사항으로는 최소 3가지 이상의 변수가, 독립 변수가 추가되어야 합니다. 3가지 이상. 실질적으로 이 신뢰성 공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값을 확인하려면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셋 구조조정만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세트를 생성하였습니다. 무려 같은 데이터셋이지만 데이터셋을 조금 더 가공함으로 인해서 신뢰성 수치 기반으로 봤을 때 무려 0.002%에서 61%로 어마어마한 신뢰 수치를 얻게 되었고요. 올바른 데이터셋을 구했고 충분히 식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통계적인 수치를 저희는 획득했죠. 그럼 이제부터 이 공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로써 우리가 어떤 변수 혹은 변수의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식을 세웠는지 알아볼 수 있는 변수 신뢰성 분석을 확인해 봤습니다.